여우 같은 년이 내 아들을 조종한다는 시어머니. 저는 결혼한 지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1년 4개월 정도 합가해서 지내다가 분가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목 그대로 신랑에게 여우 같은 게 너를 꼬시고 조종해서 네가 이러는 거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게 일러 바치는 건 아니고 최근 고부간의 불화가 심해져서 중간에 끼인 신랑이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서 죽고 싶기까지 하다며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잘못은 본인이라고 성토대를 하다가 얼떨결에 나온 말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랑은 부모님의 손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요식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기 때문에 누나와 형은 이모 손에, 신랑은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외할머니가 계신 곳이 부모님이 계신 곳과 굉장히 멀었기에 중대한 사고를 치지 않으면 부모님 얼굴을 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리워서 일부러 사고 치기도 했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짠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랑을 외할머님께서 잘 키워주셨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셔서 공부도 잘했기에 좋은 대학 나와서 성실하게 사업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신랑은 다른 지역에서 자기 사업을 하느라 여전히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사업이 잘못되셔서 큰 사업을 하시던 부모님께서 거리에 나앉게 되셨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우울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고자 신랑은 어머니가 원하면 어디든 언제든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그대로 들어드렸다고 합니다. 일하고 있는 신랑에게 나 거의 다 와간다 데리러 와라 한마디 하고 끊으시면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어머니 모시러 가고 즉흥적인 어머니께서 나 어디 가고 싶다 하시면 그 즉시 전국 어디고 해외 어디고 모시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냈으니 어머니께서는 막내 아들이 원래 저런 놈이구나 싶으셨을 겁니다. 신랑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노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랑 말로는 부모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안정감을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를 만나기 반년쯤 전에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잠시 무직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했습니다. 시댁에서 도움받은 거라고는 시누이가 주신 축의금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신랑이 준비하던 일이 결혼 후 1년 정도 후부터 수입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랑의 예비 자금도 있었고 저도 직장인이기에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합가 문제는 제가 적극 권유했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건 1년 후도 괜찮다고 생각했었고 어릴 때부터 어른들께 귀여움 많이 받았었고 어디에서든 맏며느리감이란 소리 많이 들을 정도로 저는 어른들과 지내는 게 편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잘해드리면 사람에겐 언젠가 그 진심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합가를 했고 신랑은 태어나서 어머니랑 사는 게 처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어 하던 신랑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수입의 3분의 1을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추가로 드시고 싶다거나 필요하시다거나 하는 건 전부 다 챙겨드렸습니다. 명절, 생일, 제사, 진심과 정성을 담아 일하고 챙겼습니다. 물론 제사 비용, 명절 비용, 생일 선물도 다 따로 드렸습니다. 저는 제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서 처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신랑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님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다. 다음번에 또 그러시면 말씀을 좀 드려봐야겠다 라고 했고 신랑은 내가 말씀드릴게,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본인이 중재하고 말씀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신랑이 지금 생각해보니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신랑은 처음 제가 어머니께 착하고 예쁜 며느리이길 바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양, 자기가 불편한 것인양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좋게 잘 말씀드렸었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은 어머니가 점점 미워졌다네요. 그렇게 제가 모르게 많이 대들고 언쟁하고 어머니를 서운하게 했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저 여우년 때문이지, 저 애가 너를 그렇게 세뇌한 거지 라고 하셨답니다. 몇 년간 무조건적으로 순종적이었던 아들이 변했으니 어머니도 황당하셨겠죠? 저는 몰랐습니다. 이걸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쟤는 여우 같아서 자기 살림 잘하고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분가 얘기 나올 때 저더러 여우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었지만
왜 여우라고 하실까라고만 생각했지. 그래도 내 살림 잘하고 살 거라고 믿으시는 거니까 하고 기분 좋게 넘겼던 제가 바보 같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신랑에게 저를 많이 험담하셨던 모양입니다. 분가하고 나서 매일 안부 연락 받기를 바라시는 어머니께 신랑과 함께 퇴근하는 길에 스피커폰으로 매일 안부 전화 드리면서 신랑 목소리랑 제 목소리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나름 아무렴 자식 목소리 듣고 싶지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겠냐 라고 신랑 설득해서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스피커폰으로 한다고 저보고 여우 같다 하셨다네요. 저는 착하고 완벽한 며느리인 것처럼 썼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샴푸 하나, 비누 하나까지 간섭하시는 어머니께 순종적인 적 한 번도 없었고 처음에 신랑이 내가 말할게, 내가 해결할게 라고 했었기에 자연스레 신랑에게 이러시는 게 너무 싫다, 답답하다 토로하고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결론은 어머니는 저를 여우 같은 착한 내 아들 조종하는 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신랑을 괴롭히고 계시고 저는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사소한 심부름 요구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싫고 이해가 안 돼서 점점 더 골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시댁과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도 어머니도 고부 관계가 처음이다 보니 많이 서툰가 봅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말씀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랑이 너무 힘들어해서 얼마 전부터는 제가 할 말 하고 사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저보고 여우 같다, 나쁜 년이다, 나를 무시한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제가 저와 제 신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영 끊는 거 말고요. 신랑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생각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